안녕하세요. 호흡기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호흡기계도 마찬가지로 해부학 간호 같이 연관해서 보면 좋고요. 이제 호흡기 질환 대상자들한테 주로 나타나는 증상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호흡 곤란 증상이 있겠죠. 그래서 호흡이 어렵고 힘들면서 이제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반자이나 파울러시 체위, 이렇게 앉아있는 체위 있잖아요. 이렇게 좀 앉아있으면 폐가 있을 공간이 좀 확장이 되면서 숨쉬기가 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흡 곤란 시 도움이 되는 체위가 뭔가요? 하면은 요 반자이, 파울러시 체위 요거 골라주면 됩니다. 요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또 흉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뭔가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이 아프고 뻐근한데 이게 또 방사통으로 등이나 목, 어깨, 복부 등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객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침을 할 때 이렇게 뭔가 혈액이 섞인 객담이나 아니면 피를 배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화기계에서 토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객혈하고 토혈은 조금 구분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살펴보고요. 호흡기계에서는 기침을 가장 많이 하죠. 그래서 뭔가 이물질을 제거하는 우리 몸의 방어 기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객담은 이제 쉬운 말로 하면 가래예요. 목에 이렇게 뭔가 가래 끼면은 그릉그릉 하잖아요. 그럴 때 좀 수분 섭취 많이 해주고 가습기 틀어주고 또 이렇게 살짝 등 두드려주거나 이럴 때 좀 가래 배출에 도움이 되죠. 천명음은 숨 쉬는 기도가 너무 좁아져가지고 쌕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숨 쉴 때마다 뭔가 씩씩거리면서 좀 휘파람 소리가 나는 거, 이게 천명음이고, 청색증은 이게 숨을 못 쉬다 보니까 산소를 잘 공급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입술이나 구강 점막, 혀, 손 발톱 이렇게 좀 말초 부분에 푸르게 변하는 증상, 이걸 청색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객혈과 토혈을 한번 구분을 해볼 건데요. 객혈은 폐에서 나오다 보니까 기침할 때 나오겠죠. 토혈은 이제 위에서 출혈이 있을 때 그걸 토해내는 건데, 오심, 구토, 속이 쓰릴 때, 요럴 때 토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혈은 위에서 나오는 거고, 객혈은 폐에서 나온다. 일단은 기관을 좀 구분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색깔이 좀 달라요. 폐에서 나오는 애들은 공기가 들어가서 그런지 거품이 좀 많고 또 선홍색으로 진해요. 근데 토혈 같은 경우는 윗속에서 여러 가지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그런지 좀 색도 검붉고 거품이 없습니다. 객혈은 약간 알칼리성을 띠는데, 토혈 같은 경우는 위에서 나온 거잖아요. 위에 위선이 산성이다 보니까 토혈은 산성을 띠고 있고요. 객혈은 바로 그냥 기침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대변까지 안 가죠. 이거는 호흡기계잖아요. 토혈 같은 경우는 위에서 난 출혈이 막 소장으로 가서 이제 대변으로까지 나오면 자멸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객혈 시 좋은 간호법이 있어요. 일단은 안정을 취하고 금식하고 숨쉬기 편하게 요 반자이, 파울러시 체위 해주고 얼음 주머니 좀 대주고, 객혈 토하다가 기도 막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게 요런 것도 잘 봐주고, 좀 뭔가 병변 부위, 출혈 부위가 있다면 이걸 아래쪽으로 해서 누워주면은 이게 자동으로 지혈되는 효과가 있겠죠. 사람이 있는데 요 왼쪽 폐에서 피가 나요. 그럴 때 왼쪽 피 나는 곳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해서 눌러주면은 이게 자동으로 지혈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좀 출혈 부위를 아래쪽으로 해서 옆으로 돌아 누워라, 요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호흡기계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질환들이에요. 그래서 편도선염 요런 거 많이 들어봤죠. 편도가 부었다는 얘기겠고, 만성으로 생기는 경우에는 편도를 절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빨대 사용을 하면은 편도 상처를 건드리거나 잘못하면 출혈 위험이 있으니까 요런 건 좀 지양해 주시고, 아무래도 염증이다 보니 페니실린, 마이신 계열 이런 항생제 투여해주고, 진통제, 해열제 이런 거 주고, 또 부종 감소시키려고 목에 얼음 칼라 대준다든가 이런 출혈 양상 이런 거 봐주는 게 간호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지염이에요. 기관지에 이제 감염이 돼서 염증이 생겨서 가래 끼고 기침, 근육통 요런 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객담이 있으니까 제거해주는 거담제 써주면 좋겠고, 기침 같은 거 많이 하는 거는 기침 완화제 요런 거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가래 제거해주려면 수분을 많이 섭취해라, 요런 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만성기관지염은 급성이 만성화된 거겠죠. 그래서
계속 가래 끓으니까 거담제 써가지고 가래 제거해주고 숨쉬기 힘드니까 기관지 확장제 써주고 이런 식으로 간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폐렴이에요. 폐에서 생긴 염증인데 요거는 좀 가래가 양상이 좀 특이합니다. 색깔이 약간 녹슨 샛빛의 객담을 토해내는 게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폐렴 했을 때 특징이 뭐야 이러면 폐에 생긴 염증인데 그때 객담 색깔이 좀 녹슨 샛빛을 띄어 이렇게 특징을 기억하시면 좋고요. 아무래도 폐에 염증이 있다 보니 항생제, 진통제 투여하고 객담 좀 완화하려면 충분히 수분 공급해주고 또 빨리 치유되려면 이제 고단백식이, 고열량식이 이런 거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폐렴이 있다 보니 감기 걸리면 더 치명적이니까 인플루엔자 중복으로 안 걸리게 조심해주고 또 객담 같은 것도 잘 처리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금연은 또 폐 건강에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연에 신경 쓰는 것도 필요하겠죠. 다음은 무기폐예요. 폐에 공기가 없어서 폐가 쪼그라든 상태를 말을 해요. 얘가 왜 중요하냐면 수술 후 합병증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아이가 바로 무기폐입니다. 그리고 이 무기폐를 방치하면 이렇게 폐렴으로 번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기폐는 꼭 알아두시고 요거는 수술 후 합병증으로 정말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폐포가 완전 쪼그라들어서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요걸 예방을 하려면 수술 후에 기침을 많이 해주는 거죠. 기침 많이 하면 마취했던 가스를 막 뱉어내니까 폐포 회복에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심호흡을 많이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수술 후 합병증이 뭐예요? 하면 무기폐고요. 얘가 더 심해지면 폐렴으로 돼요. 그럼 이걸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침 많이 해서 마취가스 뱉고요. 심호흡 많이 해서 마취가스 뱉어주면 돼요. 수술 후에는 조기 이상과 기침, 심호흡 이런 거 하라고 해요. 근데 너무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그럴 때는 베개를 지지한다든지 좀 도움을 줘서라도 어쨌든 빨리 기침과 심호흡 많이 해줘라. 요게 포인트입니다. 폐농양은 폐에 화농성 세균이 생긴 그런 걸 말을 하고 항생제 투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호흡기계의 공통적인 사항은 객담 얘기 나오면 수분 섭취 많이 해라. 그리고 염증이 있다 이러면 다 페니실린이나 항생제 계열 이런 거 투여해주면 됩니다. 농흉은 이제 가슴에 농이 축적된 걸로 보시면 되고요. 폐기종은 폐가 부어버린 거예요. 주된 원인은 흡연이고요. 이제 담배 연기로 인해서 폐 조직이 파괴되고 하면서 폐가 부어서 숨쉬기가 힘든 증상 이런 걸로 보시면 되고요. 예방은 금연하고 숨쉬기 힘드니 기관지 좀 숨쉬기 편하게 해주는 이런 간호 해주면 됩니다. 이제 늑막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인데 그러다 보니 숨 쉴 때 통증이 있고 호흡 곤란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인 중 하나가 결핵균인데 결핵의 원인이면 항결핵제 투여하고요. 폐렴 때문에 생기는 거면 항생제 투여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요 염증 같은 걸 제거해줘라. 원인을 제거해줘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숨쉬기 힘드니까 자의 반자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뭔가 농이 많이 찼거나 이럴 경우에는 천자해서 빼주기도 합니다. 다음은 천식이에요. 천식의 특징은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기관지 경련, 또 기도 폐쇄, 그리고 점액이 과다 분비가 돼서 기도가 막혔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천식에 많이 쓰는 거 아미노필린, 벤톨린, 에피네프린 요 용액을 알아주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숨쉬기 힘드니까 수분 공급 많이 해주고 또 알레르기 유발 물질 피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죠. 다음은 기관지 확장증이에요. 얘도 별표가 붙어 있으니까 꼭 외워주세요. 얘는 왜 별표가 됐냐면 너무 특이해요. 기침을 되게 발작스럽게 엄청 많이 하고요. 객담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얘가 3층으로 층이 져 있어요. 1층, 2층, 3층으로. 되게 특이하죠. 그리고 고상지두라고 해서 손가락 끝이 약간 곤봉 모양으로 좀 변화가 되는데 이게 기관지 확장증의 특징으로 보시면 됩니다. 좀 특이하기 때문에 외우시는 게 좋고 아무래도 숨쉬기 힘든 기관지 문제이기 때문에 에피네프린이나 아미노필린 이런 거 같이 써주시면 너무 좋아요. 수분 섭취 많이 해서 객담 배출하는데 도움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폐암은
뭐 수술하거나 뭐 방사선 화학요법 이런 거 해줘야겠죠. 체이백 물리요법 이게 왜 나오냐면 호흡기계 문제는 다 객담이 조금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객담 배출을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하면 수분 많이 섭취하면 분비물이 좀 묽어지니까 좀 찐득찐득한 게 없어지니까 객담이 빨리 빠져나갈 거고요. 그래서 체이백은 분비물이 잘 나오게끔 좀 자세 잡아주고, 또 물리요법은 이게 더 나올 수 있게 좀 두드려주고 자극을 좀 주는데 너무 심하게 하진 말아라,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흡기계에서 빠질 수 없는 게 결핵인데, 이 결핵은 책마다 여기부터 저기까지 막 퍼져 있어요. 물론 성인간호에서도 나오고요, 양리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법규에서 따로 결핵 파트가 있을 정도로 많이 다뤄요. 근데 얘네들 다 좀 포커스가 조금씩은 다르죠. 그래서 결핵에 대한 모든 거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결핵균은 일단 폐나 신장, 뭐 난소, 소장 여기저기 생길 수 있는데 특히 폐를 좋아해서 폐결핵이 좀 많아요. 그래서 신장에 생기면 뭐 신장결핵 뭐 이렇게 되겠지만 폐에 많이 생겨서 우리가 폐결핵을 많이 알고 있고요. 결핵은 바로 생기지 않아요. 우리 몸속에 있다가 좀 뭔가 저항력이 약해졌다, 영양 상태가 안 좋다 이러면 결핵균이 짠 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건조하고 햇빛에 약하기 때문에 좀 살균 같은 거 햇빛에 많이 해주면 예방에 도움이 되겠죠. 결핵의 증상을 알아두는 게 좋은데요. 일단 체중 감소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발열에 식은땀 나고 특히 밤에는 더 땀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식욕 부진에 기침을 많이 하죠. 화농성 객담을 배출을 하는데 심한 경우에는 피를 같이 토해내는 객혈이 나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늑막의 염증 때문에 물이 차서 호흡곤란 및 흉통 증상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 증상이 없다가 우연히 엑스레이 찍어서 발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는 양리 부분의 포인트죠. 결핵약은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이러면 칵테일 요법이라고 모든 약을 한꺼번에 먹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약효를 증진시키고 내성을 방지해줍니다. 그리고 언제 먹나요 하면 얘는 아침 식전에 먹어요. 보통 약은 식후 30분 뭐 이렇게 먹는데 얘는 특이하게 식전에 먹어서 효과를 세게 줘야 됩니다. 결핵약은 의사가 그만 드세요 할 때까지 먹어야 돼요. 결핵약을 먹기 시작하면은 감염성은 사라지는데 그러면 다 낫지 뭐 이렇게 해서 내 맘대로 약을 끊어버리면 결핵균에 내성이 생겨서 그 약이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감염성이 사라지더라도 꾸준하게 오랫동안 결핵약은 먹어야 되고요. 또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시기는 정말 다 먹어야 돼요. 지방, 단백질, 칼슘, 비타민 C 뭐 이런 거 정말 많이 먹어야 되고요. 결핵은 어떻게 완치나 이런 걸 판정을 하냐면 객담 검사를 꾸준히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객담 같은 경우는 아침에 해서 가장 농축된 객담을 확인을 해요. 그래서 결핵하면 요 객담 검사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뭔가 가족이나 집단의 결핵 환자가 발생했다 이러면은 일단 흉부 엑스레이부터 찍습니다. 이걸로 좀 속아내는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방사선으로 검사를 하고요. 아이가 있다면 투베르클린 검사라는 걸 따로 해요. 요 투베르클린 검사는 요 아래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검사를 했더니 항체가 없는 음성으로 나왔다 이러면 BCG 예방접종 피하에다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요것도 대처 방법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요 부분은 양리다 보니까 1차 약, 2차 약 해서 요 종류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1차랑 2차랑 보면은 2차가 더 내성이 잘 생기고 더 세요. 그래서 더 독한 약이고, 그래서 웬만하면 1차에서 끝내줘야 되고요. 얘네들이 너무 독하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조금 있어서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 파라진아마이드 같은 경우는 너무 독해서 간에 무리를 주고요. 요 엠마부톨 EMB라고 하는데 요 아이 눈에 염증이 좀 잘 생겨요. 요 이소나자이드는 신경을 많이 자극을 하기 때문에 말초신경염이 생기기 쉽습니다. 요 B6 피리독신하고 같이 먹으면 신경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리팜핀, 여기 R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레드랑 연결을 하세요. 그래서 얘는 뭐 눈물, 침, 소변 이런 것들을 다
빨갛게 만드는 그런 약으로 보시면 되고요. 스테렙토마이신, 요거는 청각장애를 일으켜요. 그래서 제8 뇌신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래 복용하면 청각장애가 생길 수 있다. 요 부작용까지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결핵하면 빠질 수 없는 검사가 요 투베르클린 검사예요. 이건 뭐냐면 PPD 용액을 아주 0.1mm 조금 피내에다가 아주 살짝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48에서 72시간 뒤에 얼마나 부어올랐나 요걸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mm 이하는 음성이라고 해서 이 뜻이 뭐냐면 결핵균을 만난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 항체도 없단 얘기예요. BCG 예방접종을 해줘야 되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가 10mm 이상으로 크게 부풀었다 이런 얘기는 양성이에요. 이 사람은 결핵균에 한번 노출된 적이 있어서 항체가 있는 사람 또는 이미 결핵에 걸려서 환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결핵 환자거나 또는 결핵균하고 좀 비슷한 세균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BCG 예방접종해서 항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정확하진 않기 때문에 참고용만 쓰고 가장 확실한 검사가 뭔가요 하면 객담 검사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진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객담으로 확진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 사람일 때, 집단으로 했을 때 좀 발견하기 쉬운 검사는 하면 X선 촬영 골라주시면 되고, 완전 100% 확진을 한다 이러면 객담으로 아침 첫 객담 이용하세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밑에 부분은 법규랑 관련된 걸로 보시면 돼요. 일단 결핵 환자란 얘기는 임상적인 특징도 있는 거죠. 막 살 빠지고 땀 나고 계속 기침 나고 이런 증상도 있지만 객담 검사를 받았더니 양성으로 완전히 100% 확진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얘기는 증상이 있고 객담 검사도 100% 확진을 받다 보니 투베르클린 검사, 엑스레이 다 증상이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이죠. 이제 결핵 의사자는 뭐냐면 결핵 초기 환자로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임상적인 특징이 있는 거예요. 막 살 빠지고 기침 콜록콜록해서 증상은 있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좀 음영지고 좀 결핵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베르클린 검사를 했더니 얘도 반응이 있는데 아직 객담 검사에는 안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뭔가 결핵 같은데 확진은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좀 의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염성 결핵 환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객담 검사로 100% 결핵균 있음을 판정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인 경우는 아예 증상이 없거나 너무 약해서 몰라요. 이게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또는 그렇게 너무 증상이 약하다 보니까 이 다른 엑스레이나 투베르클린도 물음표인 거죠. 이게 생긴 거야, 만 거야. 그래서 근데 객담을 했더니 균은 있어. 이 얘기는 아직 자기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균을 뿜고 다니면서 타인에게 전염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전염성 결핵 환자라고 보시면 되고 잠복 결핵 환자는 아직 잠복돼 있어요. 발현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건강해. 아직 결핵균이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특징 없고요. 엑스레이도 안 나오고 투베르클린도 안 나오고 객담 검사도 안 나와요. 그래서 몰라요.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고요. 이건 어떻게 보냐면 피검사해서 따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피검사해서 잠복결핵 잡아내요. 왜냐면 이건 객담 검사로도 안 나오기 때문에 피검사로 잡아내야 됩니다. 또 결핵에 걸렸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 볼게요. 일단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뭔가 계획을 세워요. 이제 결핵이 2급 감염병으로 옮겨갔죠. 그래서 2급 감염병의 특징이 뭐냐 하면 24시간 이내에 보건소장한테 신고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신고를 하면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들은 이게 더 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격리해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강제 격리 명령을 내리고요. 그냥 격리만 시켜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관할 보건소장이 가서 잘 하고 있는지 생활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지 그래서 환자 관리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결핵 검진을 딱 받아버리면 이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강제로 입원을 하든 격리를 하든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요. 전염성 소실이 판정받을 때까지 회사 가지 마 이런 식으로 격리를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언제 판정받냐면 객담 검사로 안전하다고 확진받을 때까지.
좀 사람 많은 곳들 요런 데는 매년 결핵 검진 해줘야겠죠. 그리고 뭐 격리돼서 일 못하고 막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나라에서 비용 지원도 좀 해주고요. 또 결핵 환자란 이유로 취업 못해 아니면은 뭐 이런 불이익 주고 이렇게 되는 건 불법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점 정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호흡기계 질환하면 기침, 객담, 호흡곤란, 뭐 심한 경우 객혈 이런 증상이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객혈은 주로 호흡기계 질환한테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토열 같은 경우는 소화기계, 위 같은 데가 아파서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요. 객혈은 선홍색의 거품도 많고 알칼리성을 띠는데 토열은 좀 검붉고 위랑 연관이 돼 있다 보니 산성 반응이 있어요. 그리고 객혈은 폐에서 바로 토해내기 때문에 대변이랑 아무 상관없죠. 소화기계니까. 근데 토열은 대변이랑도 연관이 있어서 자멸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검사할 때 붉은 야채나 철분 같은 경우는 검사 전에 안 먹는 게 좋아요. 왜냐면 괜히 붉은 야채 껴있다가 이거 피 아니야? 이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잖아요. 또 아니면 철분이 많아지면 좀 거먹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 자멸 반응인가? 이러면서 혼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요런 거 피해주세요. 다음은 객혈 간호예요. 피를 이렇게 토하게 됐을 경우는 안정 취해주고 또 피 많이 토하다 질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잘 봐주고 반자리에 이렇게 앉아주면 숨쉬기 좀 더 편해지고 얼음주머니 흉부에 대주면 통증도 줄고 지혈하는 효과도 있고요. 또 출혈 부위가 있다면 아래로 눌러주면 이게 지혈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무기폐, 폐렴, 폐기종 이런 걸 보시는 게 좋은데 무기폐는 이제 수술 후 합병증으로 가장 많이 생기죠. 더 심해지면 폐렴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수술 후 기침으로 마취가스 뱉어주고 심호흡 많이 해주고 이런 게 좋죠. 다음은 폐에 염증이 생긴 폐렴인데 얘는 특징이 녹슨 샛빛에 객담이 나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항생제 써주고 객담 제거를 위해 뭐 수분 많이 먹고 이런 거 보시면 되고 또 폐렴에 뭐 감기 같은 거 걸리면 안 되니까 예방접종 잘 하고 더 안 아프게 조심하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폐기종은 담배 많이 펴서 이제 폐가 부은 거죠. 폐 조직이 다 파괴되고 그래서 숨을 잘 못 쉬기 때문에 기관지 간호해주고 금연하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천식이에요. 천식은 이제 기관지 경련에 뭐 기도가 막히고 숨쉬기 힘들게 뭐 점액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숨을 못 쉬니까 쌕쌕거리는 이런 천명음, 청색증 이런 게 생길 수 있죠. 숨쉬기 편하게 해주려고 기관지 확장제 쓰는데 많이 쓰는 게 아미노필린, 그 다음에 벤톨린,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 이런 게 있습니다. 기관지 확장증 볼게요. 얘는 좀 되게 특이한 게 있었죠. 기침을 되게 발작적으로 되게 많이 하고요. 다량의 3층형 객담이 생겨요. 객담이 뭔가 층이 져서 너무 특이하고 또 고상지두라고 손가락 끝이 이상하게 변하는 요런 3가지 증상 꼭 기억해 주시고요. 계속 기침하고 객담 생기고 이러다 보니 수분 섭취 많이 해주고 숨쉬기 편하게 마찬가지로 뭐 에피네프린, 아미노필린 뭐 이런 거 쓴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호흡기계는 다 객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 객담 배출 도와주려면 물 많이 먹고 또 체위를 좀 빠져나가기 쉽게 이렇게 돌려주고 또 등 두드려주고 이렇게 해서 기관지 분비물 배출을 도와라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결핵이에요. 결핵은 진짜 여기저기 나와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는데 일단은 폐결핵이 가장 많이 생기고 가만히 있다가 우리 몸 약해질 때 생기고 또 햇빛에 약하다 이런 특징이 있고 결핵에 걸렸다 하면 체중 감소, 발열, 식은땀, 특히 밤에 땀이 많이 나고 식욕부진, 기침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고 객담 많이 끼고 심한 경우는 이렇게 피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핵 치료 같은 경우는 칵테일 요법으로 약을 한꺼번에 다 먹고 모든 약은 다 아침 식전에 먹죠. 보통 약을 식후에 먹는데 얘는 특이하게 식전에 먹고 식전에 먹는 것도 특이한데 또 한꺼번에 먹죠.
요 칵테일 요법 기억해 주시고 하는 이유가 내성 방지랑 효과 증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약은 감염성이 사라져도 내성 방지를 위해 의사가 그만 먹으세요 할 때까지 오랜 기간 먹어줘야 됩니다.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C, 비타민 B, 뭐 각종 영양소 다 많이 먹어줘야 되고요. 감염력이 사라졌다라든지 결핵이란 거 확진할 때는 이렇게 객담 검사를 합니다. 가족이나 집단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했다 이러면 일단 X선 검사, 방사선 검사를 하는 게 효율적이고, 아이가 있다면 투베르클린 검사 해가지고 항체 있나 없나부터 보고 항체가 없다면 BCG 예방접종을 해줍니다. 그리고 결핵약은 1차랑 2차가 있는데 2차 약이 더 독성이 크고 내성도 크고요. 1차 약도 어쨌든 독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파라진 아마이드는 간에 너무 무리를 주고, 엠마부톨 여기 I 같이 기억을 해서 눈에 염증이 생기고, 이소나자이드는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B6, 피리독신하고 같이 먹으면 신경 보호에 도움이 되고, 리팜핀 이거 레드랑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죠. 다 빨갛게 만들어주고요. 스테렙토마이신은 재팔 내신경인 청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베르클린 검사는 0.1ml를 피내에다 주사를 하는데 48에서 72시간 뒤에 판독을 해요. 어떤 책은 48시간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책은 72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48에서 72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ml면은 양성이어서 결핵 환자이거나 아니면 결핵균 항체가 있는 사람으로 보시면 돼요. 5mm 음성은 아예 결핵균에 노출된 적이 없어서 항체조차 없기 때문에 예방접종 해줘야 되죠. 그래서 X선 검사는 이제 집단으로 했을 때 이용을 하고, 객담 검사는 결핵 확진하는 방법으로 아침에 첫 객담을 이용해서 가장 농축된 걸 쓰죠. 그리고 결핵 환자는 증상도 있고 객담도 확진받은 사람, 결핵 의사자는 증상은 있어서 결핵 같은데 아직 객담 검사가 모호한 거죠. 그래서 좀 지켜보자 이런 사람들이고, 전염성 결핵은 객담이 확실하게 균이 있기 때문에 감염성이 있다고 보고요. 잠복 결핵은 객담도 없고 증상도 없고 다른 것도 다 모르겠고 이러고 있었는데 피검사를 했더니 결핵균이 있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발견하기가 힘드니까 특히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피검사해서 이 잠복 결핵을 발견하죠. 그리고 결핵이 2급 감염병으로 개정이 되면서 24시간 이내에 보건소장한테 신고하고요.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 세우고, 또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들은 강제 격리, 치료나 명령 같은 거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전염성 소실 판정 받을 때까지 격리하고 중지하고, 잠복결핵 발견하려고 매년 의료기관이나 좀 사람 밀집돼 있는 그런 집단에서는 더 철저하게 결핵 검진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이렇게 돌려주고 또 등 두드려주고 이렇게 해서 기관지 분비물 배출을 도와라.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결핵이에요. 결핵은 진짜 여기저기 나와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는데 일단은 폐결핵이 가장 많이 생기고 가만히 있다가 우리 몸이 약해질 때 생기고 또 햇빛에 약하다 이런 특징이 있고 또 결핵에 걸렸다 하면 체중 감소, 발열, 식은땀, 특히 밤에 땀이 많이 나고 식욕부진, 기침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고 객담 많이 끼고 심한 경우는 이렇게 피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핵 치료 같은 경우는 칵테일 요법으로 약을 한꺼번에 다 먹고 모든 약은 다 아침 식전에 먹죠. 보통 약을 식후에 먹는데 얘는 특이하게 식전에 먹고 식전에 먹는 것도 특이한데 또 한꺼번에 먹죠. 요 칵테일 요법 기억해 주시고 하는 이유가 내성 방지랑 효과 증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약은 감염성이 사라져도 내성 방지를 위해 의사가 그만 먹으세요 할 때까지 오랜 기간 먹어줘야 됩니다.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C, 비타민 B, 각종 영양소 다 많이 먹어줘야 되고요. 감염력이 사라졌다라든지 아니면 감염력이 사라졌다라든지 결핵이란 거 확진할 때는 이렇게 객담 검사를 합니다. 가족이나 집단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했다 이러면 일단 X선 검사, 방사선 검사를 하는 게 효율적이고 아이가 있다면 투베르클린 검사 해가지고 항체 있나 없나부터 보고 BCG 예방접종, 항체 없으면 이렇게 해줍니다. 항체가 없다면 BCG 예방접종을 해줍니다. 그리고 결핵약은 1차랑 2차가 있는데 2차 약이 더 독성이 크고 내성도 크고요. 1차 약도 어쨌든 독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파라진아마이드는 간에 너무 무리를 주고 엠마부톨 여기 I 같이 기억을 해서 눈에 염증이 생기고 이소나자이드는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B6, 피리독신하고 같이 먹으면 신경 보호에 도움이 되고 리팜핀 이거 레드랑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죠. 다 빨갛게 만들어주고요. 스테렙토마이신은 재팔 내신경인 청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베르클린 검사는 0.1ml를 피내에다 주사를 하는데 48에서 72시간 뒤에 판독을 해요. 어떤 책은 48시간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책은 72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48에서 72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ml면은 양성이어서 결핵 환자이거나 아니면 결핵균 항체가 있는 사람으로 보시면 돼요. 5ml 음성은 아예 결핵균에 노출된 적이 없어서 항체조차 없기 때문에 BCG 예방접종 해줘야 되죠. 그래서 X선 검사는 이제 집단으로 했을 때 이용을 하고 객담 검사는 결핵 확진하는 방법으로 아침에 첫 객담을 이용해서 가장 농축된 걸 쓰죠. 그리고 결핵 환자는 증상도 있고 객담도 확진받은 사람, 결핵 의사자는 증상은 있어서 결핵 같은데 아직 객담 검사가 모호한 거죠. 그래서 좀 지켜보자 이런 사람들이고 전염성 결핵은 객담이 확실하게 균이 있기 때문에 감염성이 있다고 보고요. 잠복 결핵은 객담도 없고 증상도 없고 다른 것도 다 모르겠고 이러고 있었는데 피검사를 했더니 결핵균이 있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발견하기가 힘드니까 특히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피검사해서 이 잠복결핵을 발견하죠. 그리고 결핵이 2급 감염병으로 개정이 되면서 24시간 이내에 보건소장한테 신고하고요.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 세우고 또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들은 강제 격리 치료나 명령 같은 거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전염성 소실 판정 받을 때까지 격리하고 중지하고 또 잠복결핵 발견하려고 매년 뭐 의료기관이나 좀 사람 밀집돼 있는 그런 집단에서는 더 철저하게 결핵 검진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